안녕하세요. 짧고 굵은 분석으로 전달하는 토토 김박사입니다. 10월 12일 KBL 프로농구 경기 3연승 적중했고요. 4연승도 적중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경기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새벽에 경기하는 7경기를 준비하였고요. 두 경기는 시간이 다르니까요. 일정 참고하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루제도 대 안도라 경기입니다. 페루제도는 이전 경기에서 라티비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좀 가져왔었고요. 리그 3경기 무패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그 경기를 진행하면서 공격 자원에서 마땅한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슈팅 찬스에서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아쉬운 결정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경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적극적인 경기력 보이지 못했고요. 그 다소 얇은 수비를 통해서 허점을 좀 드러내면서 상대에게 슈팅 기회 자주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인 방어가 아쉬워서 중거리 슈팅 자주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비 집중력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상대 월드컵 포함해가지고 2승 1무를 앞선 전력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력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홈경기에서는 3연승 기록하고 있는 만큼 유리한 상황이니까요. 페루지도 승리 가져올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다음은 안도라. 안도라는 이전 경기에서 몰타를 상대로 0대0 무승부 가져오면서 그 리그 3경기 동안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는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를 끊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경기력이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 보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점차 하백 라인의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경기 흐름 자체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끌려다니는 경기 자주 보여주고 있고요. 공격과 수비 가담도 적지지 못하고 패스 성공률 역시 낮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입니다. 상대 역시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 경기력에서는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안도라는 대책말이 좀 시급하고요. 이번 경기 안도라에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 개선하지 못하면 전력에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페루지도 승리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히텐 대 산마리노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이전 경기에서 지브롤터 상대로 1대0 패배를 가져왔었고요. 그 리그 1승 1패를 기록하면서 무난한 성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수비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요. 대책 마련 시급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경기력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격과 수비 모두 문제점 드러내고 있어요. 공격 라인에서는 그 슬로와 살라노시피가 지속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골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자주 연출되고 있고요. 수비 라인 역시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대인 방어가 아쉽습니다. 이번 상대의 전력에서 앞서고 있는 점은 좀 사실인데 현재 경기력이 개선되지 못하면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전 그 맞대결에서 3승 1무 1패를 가져온 만큼 전력의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좀 개선될 여지만 보이면요 경기 승리로 긍정적인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마리노는 이전 경기에서 슬로베니아 친선 경기에서 4대0 패배 가져왔었고요. 네이션스 리그 두 경기 모두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하는 만큼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번 경기에서는 좀 큰 기대를 보이지 않은 상황이고 경기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기력의 하락세에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선되지 못하면서 상대와의 전력에서도 약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맞대결 경기에서도 1승 1무 3패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의 변화는 가져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린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경기 경험이 낮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산마리노는 그 전력과 경기력 약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되어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리히텐슈타인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라트비아 대 몰타입니다. 라트비아는 이번 경기에서 페루제드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요. 리그 3경기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2위인 위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면서 공격 자원에서 활약이 절실한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나마 수비에서는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400라인을 사용하면서 수비 중심적인 전술을 사용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쉽게도 그 원톱과 투톱을 병행하는 그 공격 라인에서는 위협적인 공격력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공격 패턴을 사용하지 못하고 단조로운 공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전술을 좀 쉽게 읽히는 것 같고, 상대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공격 시도를 통해서 상대의 골문을 위협해야만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상대 2라운드 경기에서는 그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팽팽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상대가 후반 집중력이 떨어져 수비 허점을 드러낸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 골문을 위협한다면은 충분히 라티비아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승리하게 되면 리그 첫 승리를 가져오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타는 이전 경기에서 안도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리그 2무 1패로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요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공격 자원이 득점을 만들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위협적인 연계 플레이 보여주지 못한 만큼 공격 라인에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2라운드 맞대결에서 수비 실책이죠. 그 자책골 허용하면서 수비 라인에서의 잔실수들이 많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경기 후반부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소극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집중력을 좀 더욱 끌어올려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공격 자원에서도 그 중앙에서부터 매끄러운 공수 전환을 통해서 그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야지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상대의 전략에서 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하락하고 있는 경기를 좀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격 자원에 부재하고 수비 실책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몰타는 패배를 좀 피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리그 첫 승 멀어지면서 패배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라트비아 승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몬테네그로 대 룩셈부르크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이전 경기에서 아제르바이잔하고 그 2대0 승리를 가져오면서 리그 전 경기를 승리로 그 1위를 위치해 있고요. 3경기 동안 무실점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 수비력과 경기력을 유지하면요 4라운드 역시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초반력이 강한 모습을 보이며 대부분이 경기 초반에 만들어졌고요. 현재 베소비치와 마르시크가 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중앙에서의 전력 누수를 보일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는 요보비치가 골 결정력을 높이면서 3경기 동안 3득점을 만들어낼 만큼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경기력, 조직력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번 상대의 전력에서 앞서고 있는 만큼 그 어렵지 않게 경기 흐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요. 이전 맞대결에서도 무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룩셈부르크는 그 이전 경기에서 키프로스 상대로 2대0 승리를 가져오면서요. 리그 2승 1패로 2위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최근 그 원정 경기에서 10경기 동안 2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상대에서 이전 맞대결 2경기 모두 패배 기록하고 있는데 리그에서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그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찾아야 하고요. 시나니와 그 티에조와의 강점을 보이는데 상대와의 전력 차이를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전력에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좀 패배를 근소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몬테네그로로 승리 추천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제르바이잔 대 키프로스죠. 아제르바이잔은 이전 경기에서는 몬테네그로 상대로 2대0 패배를 가져오면서 리그 1승 2패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공격 자원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7개 슈팅 중에 단 0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라인 대책 시급합니다. 최근 3경기 동안 2득점 4실점을 기록하면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요.
조직력에서만큼은 우수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경기력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 경기에서조차도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서 경기력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력이 유지된다면 좋은 결과는 쉽지 않겠죠. 이번 상대 경기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상대가 상당한 부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또 판단되고요. 상대가 수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좀 이용하면 이번 경기 좀 근소하게나마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이전 경기에서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2대0 패배를 가져오면서 리그 3경기 연패로 승리를 좀 가져오지 못하는 엄청난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경기 초반에 실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경기 초반에 집중력 높이지 못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 경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력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락세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력에서 변화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요. 특히 수비 라인에서 보이는 허점과 잦은 실수를 줄여야만 수비 가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력 변화 못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패배를 좀 피하지 못하고 4연패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로는요, 아제르바이잔 승리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일 대 스위스. 독일은 이전 경기에서 우크라이나 상대로 2대1 승리를 좀 가져왔고요. 리그 3경기 만에 승리 기록했고 이번 경기에서는 또 스위스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핵심 자원인 토니 크로스가 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난 경기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교체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전술에서 앞서있기 때문에 경기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압도적인 경기로 단순한 공격 방식을 사용하는 독일은 다소 중원에서 숫자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요. 크로스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3-4-3 전술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점유율에 비해서 빈도가 적은 모습으로 날카로움이 떨어지면서요. 수비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중원에서 무게감을 좀 실어서 수비 부담을 좀 덜어줘야만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상대하고는 전력이 앞서고 있어서 큰 부담은 좀 적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난 월드컵 실패 이후로 확실한 강점을 보이지 못하고 뛰어난 선수들이 있는 강팀에 있는 맞는 수준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상황을 좀 개선해낸다면 이번 경기 리그 2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스위스는 이전 경기에서 스페인 상대로 1대0 패배를 기록하면서 네이션스 리그 시작 이후 단 한 번의 승리도 기록하지 못하는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카리아와 은바부가 부상자 명단에 포함돼 경기 출전 여부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중원과 수비에서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버풀 소속인 제르단 샤키리 또한 코로나 확진이죠. 그래서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경기력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지난 네이션스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독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고요. 점유율에서 좀 뒤처지지 위협적인 공격은 더욱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좀 동기부여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상대가 좀 확실히 강팀인 건 사실이고요. 최근 다소 강팀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독일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는 잡을 수 있을 것은 보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경기 초반에 집중력 잡아내지 못하면 실점하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초반 시점을 좀 최소화하고 수비 진영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 공격 막아내지 못하고 또 패배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독일승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페인 대 우크라이나죠. 스페인은 이번 리그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현재 그룹 내 1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이번 리그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면서 현재 그룹 내 3위 랭킹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네이션스 리그 안에서 스페인의 목표는 그룹 내가 아닌 전체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목표는 그룹 내에서 2위 안에 드는 겁니다.
양 팀 중 어떤 팀이 목표를 달성했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스페인 최근 5경기에서 그 3승 2무를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무패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승을 계속 성공하고 있지는 않아서 연승이 좀 고픈데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해서 오랜만에 연승 가져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고요. 제일 최근에 치러진 네이션스 리그 경기, 스위스 치른 경기죠. 이 경기에서도 스페인이 전력상으로 앞서는 것으로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승리를 예상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스위스가 아닌 스페인 승리를 예측했는데요. 경기 결과는 1대0 스페인의 승리였고요. 스위스의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스페인 예상외로 그 스위스에게 매우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스위스의 수비가 매우 조직적이고 그 수비수가 워낙 많았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의 우크라이나도 그럴 것으로 예측되니까요. 좀 해결책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인은 그 최근에 치른 경기 공격 상황에서 빌드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중원에서 패스를 받아주는 공격수와 그 올라오면서 돌파하는 미드필더가 2대1 패스를 하면서 그 상대팀의 수비가 해이해진 것 같으면은 중거리 슈팅 노리고 상대 수비가 좀 여전히 조직적이다고 좀 느끼면 측면이나 뒤로 다시 패스 넘겨준 형태의 공격수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빌드업이 된 상황에서는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그 패스를 돌리면서 상대팀의 수비가 올라올 것을 기다리다가 그 상대팀 수비가 올라오면 측면에 있는 윙백에게 스루 패스 올려주고 그 윙백이 중원에 있는 스트라이커나 윙어에게 크로스를 올려서 헤딩이나 바리슈팅기에 노리는 전술을 좀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이 그 스위스 수비진 상대로 좀 안 풀렸죠. 안 풀려서 그 이번 경기에서는 다른 전술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좀 예상되어집니다. 스페인 이번 경기에 4-4-2 포메이션 사용할 것을 예상되고요. 미드필더는 부스케츠, 미켈 메리노, 페란 토레스, 다니 올모가 이번 경기에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공격수는 안수파티와 미켈 오야르사바리가 선발로 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스페인 좀 늦은 타이밍에 교체를 시작할 것으로 좀 보고요. 좀 공을 돌리면서 기회를 잡아가는 형태의 공격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흐름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5경기에서 그 11승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안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 분위기를 좀 확실하게 전환해서 네이션스 리그에서 좀 희망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최근에는 아주 안 좋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일 최근에 치른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서는 독일과 치른 경기였죠. 그래도 독일의 원조강 팀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승리를 좀 예측했는데요. 그 대부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독일의 승리를 좀 예측했습니다. 경기에서 우크라이나는 좀 잘 싸웠는데요. 결국 그 2대1 독일이 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 상황이 좀 무릎 꿇게 되었죠. 이번 스페인전에서 승리는 아니더라도 무승부까지는 기록해야지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번 경기 4-2-4 그 포메이션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골키퍼로는 주전과 배치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골키퍼인 헤오르이 부스찬이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크라이나는 조금 빠른 타임에 교체를 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왜냐면 이번 경기에서 우크라이나는 그 스페인의 공격적인 공격을 계속하여서 막아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제 예상에는 후반 시작할 때나 후반 5분쯤에 교체를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 승리 좀 가져가야지만 순위를 올리거나 순위를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스페인은 이번 경기에 승리 좀 기록해야지만 좀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전력이 더 좋은 스페인으로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7경기 좀 많은 경기 분석이었는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고 영상 외에 다양한 스포츠 정보 공유 받을 수 있는 정보 공유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